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전역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 보험회사들이 기존 플랜들을 대규모로 없애고 있으며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던 PPO 플랜이 대거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34개 주에서 약 90개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없애기로 했으며 대부분이 PPO 플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상품의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주치의 병원, 치료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PPO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네트워크 밖의 병원도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의에게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PPO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자가 자유롭게 병원을 다니면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더 저렴한 HMO로 바꾸고 있습니다. HMO는 PPO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가정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가정의가 허가해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밖 병원은 거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다른 병원을 가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선택할 자유를 크게 잃게 됩니다. 뉴저지에 사는 78세 박승호 어르신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다니던 병원과 주치의가 있었는데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PO 플랜이 종료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더 이상 PPO가 제공되지 않으니 새로운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결국 오랫동안 함께 해온 주치의를 잃게 될까 걱정에 빠졌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 사는 67세 채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던 중 플랜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플랜으로 옮겼지만 새로운 네트워크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예약과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부터 플랜을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교외 지역과 시골 지역이 먼저 영향을 받으며 대도시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플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에리어 러덕션이라는 제도 때문인데 보험사가 특정 지역에서 플랜을 아예 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근본적 문제는 그 구조에 있습니다. 원래 정부 비용을 절약하려고 민간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보험회사에 가입자 한 명당 매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전통적인 메디케어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플랜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광고하는 무료 혜택들인 치과, 안과, 체육관 등은 실제로는 이용 조건이 까다로우며 병원 선택의 자유를 잃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선택권 상실과 불확실성이라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은 바로 원래 메디케어입니다. 원래 메디케어는 보험회사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플랜을 없애거나 의사와 병원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평생 세금으로 쌓아온 우리의 권리이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모든 병원과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전문의에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메디케어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메디갭 보충보험을 함께 선택합니다. 메디갭은 병원과 의사 선택에 제한이 없고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주며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매달 일정한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현재 가입 중인 어드밴티지 플랜이 종료되는 경우 누구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메디갭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 발급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뇨, 심장질환, 암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LA에 사는 72세 조명순 어르신은 암 치료 중이었는데 어드밴티지 플랜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이었지만 상담을 통해 메디게 플랜지로 옮겼고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내지만 기존에 다니던 병원과 의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안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플랜이 2026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오는 모든 안내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하며 혹시 플랜이 바뀌더라도 기존 병원과 의사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플랜이 종료된다면 원래 메디케어와 메디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과 의사가 메디케어를 받는지 확인하고 메디갭 플랜들의 보험료와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메디케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거나 SHIP의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등록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플랜을 바꿀 수 없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늦으며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2026년 변화에 대비하려면 2025년 가을 열린 등록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달 보험료가 보통 $0에서 $50 정도이지만 숨겨진 비용이 많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20에서 $40의 코페이를 내야 하고 연간 본인 부담 한도가 $8,000 이상 가능하며 네트워크 밖 이용 시에는 매우 비쌉니다. 반면 원래 메디케어와 메디갭을 함께 사용하면 매달 보험료는 지역과 플랜에 따라 $100에서 $300 정도이지만 병원비 본인 부담은 거의 없고 연간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어느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메디갭이 어드밴티지보다 비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더 클 수 있지만 병원 갈 때마다 내는 돈이 거의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픈 일이 많으면 메디갭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지금 건강한데 굳이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건강할 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어드밴티지 플랜이 갑자기 없어지면 급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메디갭에 거절당할 수도 있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어드밴티지 플랜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줘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플랜을 바꿀 수 있지만 원래 메디케어는 평생 권리이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선택권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믿을 만한 주치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지만 미루면 선택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